화천 산천어 축제가 악재를 만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축제 연기와 코로나19 공포가 겹치면서 지역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4.15 총선을 2달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 공약을 소개합니다. 엄재철 예비후보가 춘천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수막 불법 광고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을 내건 업체에 스팸 전화를 계속 걸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MBC가 보도한 학교 급식 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시범 운영 실패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각종 악재를 만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축제 연기와 코로나19 공포가 겹치면서 관광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단체가 나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나섰지만 매출은 평균 80% 이상 하락해 지역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겨울철 소득절벽을 산천어 축제를 통해 극복해온 화천의 한 영농법인. 올해 화천 산천어 축제가 두 번이나 연기되는 등 관광 특수가 사라지면서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한 농산물 판로가 막히면서 창고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은 참깨와 들깨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도 일부분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이 줄어들면서 압축기계 4대 가운데 3대는 작동을 못할 정도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가 파행 운행된 결과입니다. 가동률이 한 10분의 1? 열로 봤을 때 1 정도뿐이 가동이 안 됐다고 봐야죠. 화천 중앙시장도 관광객의 발길이 사라졌고 판로가 막힌 농특산물들이 상점 곳곳에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아예 관광객이 발길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장 지정 농특산물 판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축제 폐막에 대비해 화천군에서 농특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 작년 대비 농산물 팔아주기 해서 4분의 1 정도, 총 매출의 4분의 1 정도 돼요. 따뜻한 날씨와 겨울철 폭우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화천 산천어 축제를 훑고 지나가면서 화천군 경제가 송두리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춘천 선거구에서는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공약 발표에 나섰는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을 최우선으로 약속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탄핵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도 잘못을 저지르면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라고 하는. 그러나 어떻게 된 건지 국회의원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엄재철 예비후보는 주권자인 국민이 평소에도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염원이 모이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거 외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 게 총선에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좀 있을 거다. 이라는 국회 실현도 약속했습니다. 매월 1일 국회가 자동으로 개회되도록 하고 상시 국정감사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과 선거보조금 이중 지원 폐지 등을 통해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엄재철 예비후보는 정치와 국회 개혁에 초점을 맞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공약 발표를 통해 지역과 복지 등에 관한 공약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발표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허영과 육동한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강대규 예비후보 모두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의 분구 여부가 결정되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춘천의 경우 분구가 최대 변수이기 때문에 후보들의 셈법도 분구 여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현수막 불법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도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을 내건 업체에 스팸 전화를 계속 걸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교차로 곳곳에 개업을 알리는 광고와 토지 매매 관련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원주시 불법 광고물 철거팀이 매일 100개에서 많게는 150개를 떼내지만 역부족입니다. 반복해서 띄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띄었는데 또 바로 다는 이제 한 1, 2분 이제 갔다가 오면 달려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편이고요. 반복적으로 광고물을 걸면 일반 현수막 한 장당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광고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 부과될 과태료까지 홍보비에 계산해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내 신규 점포나 분양사무실 광고물이 대다수입니다. 원주 시내에서 수거된 현수막은 모두 이곳 보관소로 모이게 되는데요. 일주일이면 보시는 것처럼 5톤 화물차 2대 분량이 쌓이게 됩니다. 늘어만 가는 불법 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반복 전화를 걸어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 팀입니다. 뒤앞께서 우리 시 관내에 게시한 현수막은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이므로 이틀 사이 3번 이상 적발되는 곳을 대상으로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거는데 광고물을 떼지 않으면 점차 수위를 올려 10분까지 간격을 줄입니다. 전화를 거는 번호도 200개에 달해 특정한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걸려옵니다. 원주시는 전화를 계속하면 업체들도 영업 자체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만큼 자진해서 불법 광고물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떼내도 끝이 없는 광고물과의 전쟁. 이번에는 정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MBC의 다큐멘터리 숨 방송 이후 6개월여 만에 드디어 희생자들을 도울 길이 열린 겁니다. 정수진 의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며 도내 민간인 희생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는 국가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위령 사업과 자료 발굴,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밝힌 강원도 13건의 사례로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관련 예산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업 시행 과정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홍보, 이걸 위해서 간행물 발간을 위해서도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런 분들 발굴하기 위해서도 나와 있는 발굴 및 수집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서는 예산 비용 추진 하셔야죠. 정수진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제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보완해 나갈 건데 지속적으로 피해자분들의 그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서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돼 공포 시행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많아 보이지만 일단 민간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 있습니다.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대 학교병원이 강원대와 연계해 기숙사 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대 병원은 어제 중국 유학생 2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이미 실시했고 앞으로 중국 유학생 430여 명 전원에 대해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원 측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학교와 병원이 연계해 기숙사 내 감염 유행국 유학생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선 건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오는 21일쯤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은 도입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1일까지 맥킨리 그룹이 15억 원의 현지 실사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강원도와 맺은 매각 계약은 무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맥킨리 그룹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실사비 입금을 적극 약속했기 때문에 무산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재 도의원은 알펜시아 매각 작업에 대해 담당 국장조차 모르는 것이 많다며 지나친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는 이전에 매각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도청 163명, 시군 1,303명 등 모두 1,466명으로 지난해 선발 인원에 비해 30%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임용시험은 8, 9급 공무원과 행정 7급 등 2차례 이상 실시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108명이 별도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청년 실업 해소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직 개편과 퇴직자, 육아휴직 예상 수요 인력을 감안해 채용 인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춘천 MBC가 보도한 춘천시의 학교급식 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시범 운영 실패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학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 네트워크는 오늘 춘천시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급식 식재료 공급 시범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식재료 불량 등의 문제로 영양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춘천시 교육지원청도 시범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모두 센터에 전가시켰다며 학교급식의 정상 운영을 위해 춘천시와 교육청, 학부모와 농문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천 지역 사회단체들이 산천어 축제 비하 발언의 당사자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사퇴와 상수도 보호구역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화천군 번영회 등 12개 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화천군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악재 속에 성공한 축제에 대해 물고기 생존권을 말한 것은 화천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조명래 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위해 참고 살아왔던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화천 경제를 위해 폐지하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강원도청, 춘천검찰청을 차례로 찾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속초에서 춘천을 찾은 산불 피해 주민 60여 명은 합리적인 보상안을 갖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한전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달걀과 밀가루를 던지고 한전 강원본부에 강제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경찰 40여 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